지난번 생방에서 예고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주식 썰전이란 거를 하기로 했어요. 산다 안 산다. 저는 이번 주에 안 산다. 저는 산다. 그때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맞아. 뽑았잖아요. 올려주신 종목 중에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네이버를 골랐습니다. 네이버 저는 산다. 저는 안 산다. 선배 네이버 근데 사본 적 있으세요? 사실 들어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오늘 안 샀는데 그러니까 오늘 선배 네이버를 사게 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좀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8월 19일 날 하고 있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의 불공정 이슈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이 뉴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슈는 사실 2018년에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시언이랑 지마켓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공정위에 이제 제소를 한 거죠. 제소 내용이 뭐냐면 네이버가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플랫폼 사업자로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쇼핑이랑 부동산이랑 여기서도 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네이버 페이를 쓰는 사람들을 네이버 쇼핑에서 상단에 노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독점적인 지위를 다른 사업에서도 문어발처럼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혼내주세요. 이렇게 제소를 한 거죠. 전원회의라는 것을 열어서 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한 달 뒤쯤에 결과는 나온다고 맞아, 결과는. 합니다. 근데 이 뉴스는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사실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이 이슈가 왜 반영이 안 됐을까? 주식은 오히려 오늘 주가 오늘 7,500원 오른 31만 5천 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뭐 아직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이 남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사실은 그냥 액션이다, 액션의 일종이다라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걸로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완전 극적인 결과까지 있어. 이 네이버 쇼핑 사업을 철수하는 시나리오까지 막 이제 기사를 우리는 쓰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 최악의 되냐. 경우에. 이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 빠지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네이버 쇼핑 철수한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박살이 나는 건데 저는 네이버는 사야 되니까 왜 사야 되냐.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다. 뭐냐면 사실 이거 미국에서도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지만 그게 제일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독점이 그래서 소비자 후생의 마인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점을 해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불이익을 받냐? 받느냐? 불이익을 받냐? 뭐 가격이 더 비싸졌냐? 담합을 해서 네. 비싸졌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 사람들이 플랫폼이 뭔가에 장악을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 편해지고 스마트 스토어만 해도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 수 있게 됐고 소비자들도 더 낮은 가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공급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거를 갑자기 없애겠다고 맞아. 만약에 공정위가 하면은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영업 행태 개선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 페이 사용자 우대를 금지한다 이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은 혹시 결과가 그렇게 권고사항이 나오면 조정하면 되는 거지 이게 하면 그럼 되죠. 사업에 타격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왜 저희 옛날에 생각해보면 선배 그거 있었잖아요. 왜 지금은 뭐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맨 위에 네이버가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광고 사이트를 이렇게 싹싹싹 올리는데 예전에 선배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었어요. 광고긴 광고여서 위에 올려주긴 하는데 그거를 색깔을 따로 표시 안 하고 뭐 광고라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네이버가 문제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위에다가 색깔 표시해서 얘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위에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네이버가 그럼 무슨 검색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잃었냐 그 제재를 받는다고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상징적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가 나왔을 때 뭐 이거는 그러면 타격을 입히느냐 타격도 입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때도 희망재단 등에 2천억 원을 이제 출연을 했어요. 그게 뭐 벌금이든 아니면 이제 장학금처럼 이렇게 재단에 출연을 하는 거든 네이버 입장에서 그게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일일까? 사실은 매 정권마다 이렇게 일정 부분씩은 삥좀 뜯기지 뭐. 돈 필요하니? 왜? 일정 부분씩은 원래 이제 정권 초기마다 좋은 일에 쓰는 거였죠.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공정위 이슈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만에 하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완전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말하다 보니까 선배랑 저랑 바뀌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네.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만은 사실 이거 부정적 그치 나 안 산다여야 되는데
사게 돼 있어. 안 산다 해야 되는데 이 이슈가 크게 임팩트가 일단 이건 없는 것 같다. 걸로. 그러면 이제 쇼핑으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요즘 최근에 바뀐 게 있어요. 이 네이버 페이를 확실히 엄청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게 느껴져요. 네이버 페이에 연결된 네이버 통장 쓰시나요? 저는 아직 통장 개설은 안 했는데 쇼핑 안 해. 그 미래에셋대우랑 CMA 그 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 해. 저는 요새 좀 절약하고 있어가지고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주식 시드머니? 부동산? 근데 네이버페이를 쓰긴 써요. 쓰는데 이제 그래도 네이버페이를 쓰는 이유는 그거를 이제 포인트를 충전했을 때 마일리지가 더 많이 쌓이잖아요. 포인트가 더 많이 적립이 되니까 그게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락인 효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되게 편하잖아요. 제가 사야 된다는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아요. 네이버의 락인 효과. 맞아요. 락인 효과가 쇼핑이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도 락인 효과. 예를 들면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 컨셉 자체가 최저 수수료를 잡고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창업이 그 스마트 스토어의 창업이 되게 활발했던 거고, 거기에 플러스 더 락인 효과를 이제 강화하려고 네이버가 풀필먼트 사업을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플러스 거기에 소상공인 그 네이버 스토어 소상공인들 또 대출해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점점 한 번 스마트 스토어에 발을 들였더니 뭔가를 계속 뭐 돈도 빌려주고 뭐 사업도 더 편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도 점점 이렇게 갇혀 들어가는 네이버의 맞아요. 노예가 되는. 그럼 네이버가 정말 왜 쇼핑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사실 이 포털에서의 뉴스 검색을 통한 이제 광고 수익이 한계에 직면하는 게 보이니까 이 쇼핑으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이렇게 열심히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네이버가 이것도 되게 빨리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쇼핑에 진출한 거는 2012년인 거고, 그리고 페이를 15년에 이제 만들어서 붙이면서 크게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열매가 무르익어서 독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네이버가 쇼핑을 한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성장을 이뤄낸 건 맞는데, 과연 발 빠르게 움직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번에 엄청난 실패를 맛봤다는 거죠. 일본에서 라인을 내면서 국내에서는 메신저 기반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카카오가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한 발 이미 되게 큰 한 발을 놓친 상태에서 고민을 했겠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얘네들이. 그러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쇼핑으로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는 걸 봤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쇼핑으로 가야 된다. 이 선택을 결과적으로는 잘했긴 했는데 뼈아프게도 국내에서는 이 메신저 기반을 사실 놓침으로써 카카오라는 또 우리 핫한 주식을 이제 만들어낸 그 결과를 낳게 됐죠. 고맙네요, 네이버한테서. 먹을 게 두 개야?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메신저까지 갖고 왔어. 막 메신저까지 갖고 와서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맞아요. 쇼핑만 갖고 와도 이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약간 이 네이버에 저는 이 발빠르지 못한 대응을 결국은 이 포털 검색에서의 1위 지배 사업자로서의 그런 지위? 이런 거에 좀 너무 심취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는 하는데, 여튼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잡았다는 건 굉장히 이제 잘한 일이긴 하죠. 잘한 일이에요. 잘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네이버 포털 힘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은 사실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 저는 약간 이 아쉬운 점이란 거는 이번에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를 강화하면서 이제 미래에셋 대우와 50대 50 그렇죠. 지분 합작을 통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업에 뛰어드나 했더니 정말 철저하게 수수료 베이스로만 가는 거죠. 어차피 이 CMA 고객은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고객인 거고, 네이버는 그 안에서 이제 수수료 마진만 챙기는 금융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수료 베이스의 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결국엔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본인들은 고객 수가 늘어날수록 거래 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거래 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수수료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것들이 약간 공격성이 너무 부족해. 이런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지금의 네이버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가가 금방 카카오에 역전되는 이 상황이 됐다. 금융을 못 잡았다. 사실 메신저 놓쳤고 포털 하다가 사실 뭐 이랬고, 지금 뭐 전자상거래는 뭐 하고 있고, 금융은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카카오는 이제 금융으로 정말 치고 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
좀 수세적인? 이건 왜 이럴까? 결국에 우리가 리더십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수세적이다. 근데 금융에서 수세적이다. 카카오에 비하면. 그쵸. 카카오에 비하면 인정? 그렇죠. 근데 인정? 카카오는 쇼핑을 못 하잖아. 그렇죠. 카카오 쇼핑은 네. 확실히 차별화가 있어요. 카카오는 그 카카오 선물하기만으로도 굉장한 이제 그 마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죠. 이렇게 네이버처럼 전면적인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쇼핑에 꽂히는 것도 사실 보면은 이제 잘한 선택이고 어쩔 수밖에 없었다는 선택이 보이는 게 이제 인터넷 사용 시간을 봤을 때 텍스트 검색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현재 제일 많아. 30% 이상이고 검색은 10%대로 떨어졌어요. 대신 동영상이 이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은 우리 머릿속에 딱 있지만 너튜브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네이버가 네이버 TV를 한들 뭘 한들 사실 네이버로 이 영상을 본다는 게 이 전환하려는 유인이 없고 그걸 뭔가 강력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선배 유튜브에서 유튜브라고 유튜브를 얘기 못하세요? 아 그러네. 너튜브는 무슨 유튜브. 그러네. 공중파인 줄. 방송인 줄 여기 SBS인 줄.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버는 이 사람들을 그 락인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더 많이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게 전자상거래. 그거 굉장히 잘한 거죠. 아마존처럼 정말 전자상거래가 중심 포진이 돼야지 거기에 영화도 붙이고 책도 붙이고 음악도 붙이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점점점 이 포털의 락인 효과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한 건데 역시 약간 뒷심이 약하다. 네이버는 약간 뒷심이 약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좀 약하다 이런 표현으로. 오너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력이 약하다. 그 사례를 뭐 하나를 또 들면 이 네이버가 오디오 클립을 사실은 후발 주자로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밀리는 후발 주자지만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이라서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창작자들한테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이제 출시를 하고 뭔가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실제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밀어주던 게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오디오 북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옮겨가서 정작 이제 어떤 뉴스 클립이나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오디오 클립에는 뭐 열심히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뭔가 후발주자면은 엄청나게 또 밀어붙여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일단 그게 좀 약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는 약간 저는 깔아놓은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웹툰 네이버 웹툰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 웹툰이 지금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방불케 하는 맞아. 서비스를 내건 웹툰이 쭉 그냥 이렇게 잔잔바리로 가나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제공하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가 싶었는데 K툰이라는 말이 있나? K툰이라는 네. 말을 우리가 만들면서 K툰에 진짜 방불케 하죠 지금. 그쵸. K툰 열풍이죠. 이거 이제 외국에서도 다 소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 깔아놓는 거예요. 사실 네이버가 예전부터 뭐 지식인이라든지 사실은 처음에 이제 다음한테서 가져오게 된 게 지식인이었고, 뭐 그 다음은 블로그였고, 뭐 카페였고, 뭐 등등등등이 있는데 계속 아이템을 바꿔가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머물게 하는 아이템을 정말 귀신같이 깔아놨던 게 갑자기 터지기도 하고 뭐 좀 새롭게 쇼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찾아내서 이제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또 귀신같이 있다. 물론 지금은 영상은 유튜브에 좀 뺏기고 있지만 또 뭔가를 이제 귀신같이 내놓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웹툰은 인정. 일단은 뭐 미국에서만 1000만 명 구독자를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네이버 웹툰이 이제 아직은 수금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적자인 상황이지만 그거는 이제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곧 수금하겠죠. 곧 수금하겠죠. 그래서 그 대신증권의 이민아 연구위원님이랑 오늘 통화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연내에 BEP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유럽이랑 남미에서 막 터졌어. 이용자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쓰느라고 연내에 BEP 달성 못하나 했는데 또 의외로 빠르게 연말까지 달성할 수도 있다. 이제 정말 이제 수금의 시기가 이제 금방이다. 요 얘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아까 이민아 연구원님이랑 통화하면서 선배가 그럼 어떻게 해야 팔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판다고 얘기할 때 안 산다. 안 살 이유가 없냐. 안 사야 되는데 막 이랬더니 왜 안 사냐면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담아야지. 왜 안 사냐. 선배 거기서 되게 구차하게 그러면 네이버 말고 카카오 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카카오랑 네이버랑 같이 오른다면서. 다 사라고.
그래서 약간 고민에 빠지다가 근데 웹툰은 인정이고 또 일본의 라인이 이제 일본의 지홀딩스랑 합작 범인을 만들었죠. 그 8월 야후 4일. 재팬이랑 예. 야후 재팬이랑 합작 범인을 만들어서 이제 불공정 이슈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게 8월 4일이었고 그게 이제 아직은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부터는 야후 재팬 그러니까 라인은 이제 빠진 상태로 실적 발표가 나면은 매출은 줄겠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증가하겠죠. 왜냐면 적자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고객이 이제 재무제표에서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지분만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약간 3분기 정말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게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뭐 시장의 주가에 좀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해요. 뭐 좋은 게 좀 있네. 좋은 게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미래에셋대우 애널 보고서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이버는 지금 5년 전에 쇼피파이를 사는 거다. 지금 네이버를 사는 거는 5년 전에 쇼피파이를 사는 거다. 오버하신 것 같은데? 선배 그러고 보니까 쇼피파이 분석했잖아요. 쇼피파이 분석했고 5년 전에 쇼피파이 샀으면 뭐 대박 5년 전도 갈 것도 없어. 쇼피파이는 작년에만 샀어도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뭐냐면 야후 재팬이랑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이게 쇼핑이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을 글로벌이라고 치면 일본 시장만 장악을 해도 일단은 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다 쇼핑이. 하긴 라인은 저기 인도네시아에서도 라인을 좀 쓰니까 그렇죠. 그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라인을 좀 쓰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일본 합작법인 설립은 굉장히 호재일 것 같아요. 지분 가치를 인식을 하는 정말 이 그 실적 보고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호재일 것 같고 아직은 그 작업을 뭐 안 한 상태니까 그 안 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은 그 일본 합작법인의 실제 사업 내용 같은 게 이제 나와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쓰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슈는 사실은 호재로 남아있긴 해요. 근데 대신 당장의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게 우리가 다음과 카카오가 합작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로서 재상장한 다음에 이렇게 주가 상승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화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사업화 되고 나서 사면 늦습니다. 지금 사야지. 맞아. 그리고 사실은 이 야후 재팬의 그 페이페이라는 게 이미 전자상거래에서는 라쿠텐 다음으로 좀 이렇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위 업체라고. 이 라인의 메신저, 카카오 같은 거죠. 요게 합쳐졌을 때 메신저와 전자상거래가 합쳐졌을 때 어떤 폭발력을 낼지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해요. 되게 좋은 이슈야. 그래서 내가 왜 안 산다 뽑았을까? 든든한 지원군 감사합니다. 엑스맨. 저희 이거 한 줄 해보면 어때요? 사야 되는 핵심 포인트, 안 산다의 핵심 포인트. 안 산다? 네이버를 안 사는 이유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요것 때문에 안 산다. 안 산다.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평가는 아니야. 고평가는 아니야? 고평가 아니야 사야 되는데 고평가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PER이 대체로 한 30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물론 이제 2분기 때는 이례적으로 70% 나왔지만 3분기 예상치도 보니까 한 49% 정도. 하긴 제가 높아요. 카카오를 산 분한테 지금 고평가를 물어봤네요. 네이버 사느니 카카오 산다. 요 정도로. 저는 강력한 락인 효과. 그러니까 이 락인 효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앞으로 잘할지는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데. 잘해왔다. 지금도 뭐 과거에 얼마나 네이버에 강력한 리더십이 그럼 있었느냐. 지식인에서 블로그 오고, 블로그 카페 오고, 카페에서 또 쇼핑 오고, 이러면서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이 이걸 이끌어 온 조직이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를 발굴해내지 않을까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왜 이렇게 잘하지? 팔았는데 판 게 아까울 정도로. 팔았어. 이사하면서. 맞다. 전세. 네, 이사하면서 팔았는데 판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사실은 종목을 이제 정했어요. 시총 1위. 모두의 동학개미들의 꿈. 삼성전자를 가지고 저희가 주식 설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산다 안 산다를 이제 정해야 돼. 요거 몰라.
두둥두둥. 자, 눈 감고 눈 감아도. 눈 감고 골라보세요. 짠. 저는 삼전 안 산다. 아, 산다. 이 삼성전자는 실제 애널리스트, 아니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산다 안 산다가 갈리죠. 갈려서 이거는 되게 재밌는 썰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삼성전자 안 산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산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